네, 수요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이분과 함께 해서 일 것 같습니다. 수요일장 보고보고 리포트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는 보고보고 리포트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종목은 해성DS입니다. 그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실적 고성장이 전망이 되는데요. 그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는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그 전기차에서 또 자율주행이 붙어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수가 많이 급증을 할 것인데 이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 동사의 주력 제품들이 같이 성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런 제목을 달았고요. 그 해성DS는 그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그 구조적인 재료, 그 반도체 그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요게 두 가지가 리드 프레임이라든가 그 패키지 그 서브스트레이트 한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요게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생산한 후공정 업체고요. 이제 후공정 업체이다 보니까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그 리드 프레임 쪽에서는 주요 오사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종합 반도체 업체들, 인피니온 같은 종합 반도체 업체라든가 암코라는 후공정 업체들의 주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올해 1분기 실적으로 그 리드 프레임 쪽에서는 그 매출 비중이 66% 그리고 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34% 정도이고요. 얘네가 그 그래핀 사업을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0.1%에서 매출은 의미는 없지만은 신사업으로 좀 준비 중에 있고 이 그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리드 프레임과 제가 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성형 방법에 따라서 제품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SLF라든가 ELF라고 하는데 SLF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찍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설이라고 해가지고 부어서 찍어내는 방식의 이제 SLF라고 할 수 있고 ELF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식가격을 써가지고 깎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동사가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부터 SLF 시장은 세계 5위, ELF 시장은 세계 1위를 201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달성하고 있고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이유가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PPF 그 도금 기술을 해서 초방막 팔라듐 기술을 하거든요. 이 PPF라는 게 거기다 초방막을 의미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성DS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종목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실적을 먼저 보면은 동사도 사실 이제 패키징 PCB 업체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PCB 기업들 특징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동사도 1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영업이익이 1분기 때 483억, 375% 성장이 나타났고 당기순이익도 398억으로 327% 성장이 나타나서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61%, 당기순이익은 거의 80% 가까이 상회를 한 상태고 영업이익률이 놀라운 게 작년 1분기 때는 7.4%에서 올해 1분기 때 24.2%로 16.8%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던 이유는 일단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은 동사가 이제 소재 가격 연동에 따라서 이제 그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계약을 하고 있고 워낙 또 장기 계약을 많이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재료가가 올라가는 따라서 같이 판가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제품들을 대체로 판매를 줄이고 고수익 제품 위주로 판매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동사는 이제 그 고객사들이 대부분 해외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달러 그 매출이 거의 95% 이상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 매출이 더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패키지 기판 자체가 계속 지금 공급 부족이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나왔던 이슈가 이제 반도체 오더컷 이슈가 있었는데 이 패키지 쪽은 오더컷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 2023년까지도 계속 부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들 어제 주가 어이없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매수 기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요. 네, 그렇죠. 그리고 1분기 실적들이 좋은데 2분기라든가 하반기 실적도 해성DS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사 제품 자체 리드 타임도 계속 길어지고 장기 계약도 올라가는데 이 패키지 기판이랑 리드 프레임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고 이렇게 소익성이 높은 제품들이 계속 잘 팔리기 때문에 우리 2분기, 4분기까지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용 리드 프레임까지는 내년 1분기까지도 이미 다 물량을 확보한 상태고 IT 기기 및 기기용 쪽으로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기판도 올해 3분기까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동사 실적이 부러질 염려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동사 이제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게 주력 제품 패키지 기판과 그 리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기판 쪽은 주로 이제 그 PC랑 서버용 DRAM이 향해 들어가는데 동사는 스마트폰 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봉쇄로 인해서 그 스마트폰 기기 어떤 출하량 감소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DRAM용 패키지 기판 쪽의 점유를 확대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DDR5 시대가 왔을 때 수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아까 제가 제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매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이제 그 글로벌 5 업체들 중에서 3개 업체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성장과 동사의 실적은 같이 동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그 리드 프레임 고수익도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증설도 충분히 한 상태인데 올해 종사가 그냥 500억 정도 캐파 증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4분기부터 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될 거고요. 4분기 때는 이쪽에 한 200억 정도 분기 매출이 추가되고 내년부터는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분기 매출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언론상에서 이제 동사가 밝힌 게 경남 창원 공장 증설에 한 3,500억 투자를 3년간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건물 짓고 뭐 하고 장비 투자만 한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000억 캐파가 완전히 되면은 분기당 매출이 한 1,600억까지도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캐파 증설분까지 실적에 반영된다 그러면은 내년까지도 현재 가지고서 충분히 오다가 확보된 상태고 2024년 5년도는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주가 보면 스냅발 지금 실적 부진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적이 그래도 좋은 종목을 위주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2분기 한 430억 정도 지금 컨센서스 잡혀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이고 매출이 이제 2분기 때는 드디어 2,000억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1분기 때는 2,000억이 약간 모자랐었는데 2,000억이 예상이 되고요. 올해는 그래서 매출에 8,100억에 영업이익 1,640억에서 1,600억대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000억이 돌파하고 2024년도에는 2,300억까지 보는데 아마 지금 증설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 컨센서스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설분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됐을 때는 향후 실적 컨센서스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시장 추정 EPS가 올해 8,096원, 내년에 9,224원인데 평균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이제 거의 왔으니까 올해와 내년 추정 EPS 평균을 하면은 8,660원이고요. 타겟 PE 10배 줘서 목표 주가 8만6천원, 내년 실적 내년 추정 EPS 9,224원 기준으로 10배 줘서 목표 주가 9,200원을 드리는데 증권사 타겟 PER이 하단이 10.08배, 상단이 13.13배고 목표 주가 높은 쪽이 11만 8천원이 이제 그 KF 투자증권에서 5월 4일 정도 냈는데 제가 드린 타겟 PE 10배는 증권사에서 이제 부여하고 타겟 PE를 최하단이 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목표가를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 밀리더라도 6만 3천원, 6만 4천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라 보여져서 만약에 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밀려서 추가 매수를 노린다 하면은 대략 한 6만 한 3, 4천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 지지가 잘 되어 있는 해성 DS 1차 목표가는 8만 6천원이고요. 2차는 9만 2천원, 손절가 5만 5천원 선에서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의 종목도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보고보고 리포트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